안녕하세요. 밤과 책사입니다. 오늘은 SF계의 거장으로 손꼽히는 필립 K. 딕의 사기꾼 로봇이라는 소설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인 필립 K. 딕은 1928년에 미국 출생을 했고요. 그의 이름을 딴 SF 문학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고 인정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그도 생전에는 흔한 작가 정도에 그쳤다가 사후에 재평가된 경우라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사기꾼 로봇은 영화화도 되어서 우리나라에서도 2002년도에 임포스터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내용의 배경은 미래의 어느 날 외계와 전쟁 중인 지구인데요. 외계인은 로봇을 침투시켜서 파괴를 노리는 상황에서 과학자 오렘이 외계 로봇으로 의심받고 체포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오렘은 외계인들과 오래 싸워온 과학자로 이 상황이 기막히고 코막힐 노릇인데요. 과연 그는 외계 로봇으로 의심받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함께 미래의 지구 속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기꾼 로봇 필립 K. 딕. 며칠 내로 휴가를 얻어야겠어. 아침을 먹는 도중에 스펜스 오렘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좀 쉴 때도 되었지. 10년은 정말 긴 세월이었어. 프로젝트는 어쩌고요? 나 없이도 전쟁은 이길 수 있어. 우리 측 사정이 정말 심각하진 않거든. 오렘은 식탁에 앉은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외계인들이 당장 우리 머리 위로 날아들 것처럼 뉴스 머신들이 전쟁 속보를 꾸며대는 거야. 당신, 내가 휴가 때 뭘 하고 싶은지 알아? 마을 외곽에 있는 산으로 캠핑이나 가고 싶어. 우리가 예전에 갔던 곳 말이야. 당신 기억나? 나는 옷이 옮고 당신을 하마터면 뱀을 밟을 뻔했잖아. 서툰 숲 말이군요. 메리는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몇 주 전에 그곳에서 산불이 났어요. 당신도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어난 것 같아요. 오렘이 낙담한 듯이 말했다. 원인이 뭔지 조사하지도 않았대? 그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겠지. 다들 전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외계인, 전쟁, 바늘 우주선 따위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어디 딴 데 신경 쓸 여유나 있겠어요. 오렘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 메리의 말이 옳았다. 알파센터 우리에서 온 검은색의 작은 우주선들이 지구 쪽 순양함들을 쉽사리 따돌려 바보 같은 거북이꼴로 만들었던 것이다. 모두들 지구 쪽으로 후퇴하기 바쁜 일방적인 전투였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웨스팅하우스 연구소에서의 보호 거품막을 개발하기 전의 일이었다. 처음에는 지구의 주요 도시 주변에만 둘러쳤다가 행성 전체로 확대된 이 보호 거품막은 최초로 시도한 방어수단이었다. 뉴스 머신들의 말대로 외계인에 대한 본격적인 보복인 셈이었다. 그러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 모든 연구실과 프로젝트마다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공세를 취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고자 밤낮으로 끊임없이 연구했다. 그가 속해 있는 프로젝트도 그중 하나였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 해 또 한 해 연구가 계속되었다. 오렘은 담뱃불을 끄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데모클레스의 칼이나 똑같아. 머리 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꼴이지. 난 정말 지쳤어. 그저 푹 쉬고 싶을 뿐이야. 나만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는 옷장에서 옷을 꺼내 들고 현관으로 나갔다. 프로젝트 연구소까지 데려다 줄 방귀벌레처럼 날렵하게 생긴 비행선이 언제 도착할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넬슨이 늦지 말아야 할 텐데 벌써 7시가 다 되었어. 오렘이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저기 오네요. 메리가 주택들 사이로 난 길을 바라보며 말했다. 무거운 납 판때기로 씌운 지붕에 햇살이 반사되어 반짝거렸다. 동네는 조용했다. 몇몇 사람들만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저녁에 봐요. 교대 시간 넘어서까지 일하지 말고요. 스펜스. 오렘은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등을 기대고 앉은 채 한숨을 내쉬었다. 넬슨 옆에는 나이 들어 뵈는 사내가 한 명 앉아 있었다. 어때? 뭐 재밌는 소식이라도 있나? 비행선이 출발하자 오렘이 말을 꺼냈다. 언제나 똑같지 뭐. 외계 우주선 몇 척이 공습해왔고 소행성 몇 개를 작전상 후퇴로 잃었다는군. 넬슨이 대답했다. 프로젝트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어쩌면 우리 프로젝트도 뉴스머신에서 떠들어대는 선전에 불과할지 모르지. 어쨌든 이미 난 완전히 지쳐버렸어. 다들 너무 우울하고 심각한 얘기들 뿐이라서 영 살맛이 나지 않아. 당신은 전쟁이 다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오. 당신 자신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 않소. 나이든 사내가 불쑥 입을 열었다. 이분은 피터스 소령님이시네. 넬슨이 말했다. 오렘과 피터슨 소령은 악수를 했다. 오렘은 피터스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무슨 일로 이렇게 이른 시간에 오신 거죠? 프로젝트 연구소에선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오렘이 말했다. 맞소. 난 프로젝트에 참가하고 있지 않소. 그저 당신이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지. 하지만 내 업무는 완전히 다른 일이요. 피터스와 넬슨이 서로 눈짓을 나눴다. 오렘은 이를 알아차리고 눈살을 찌푸렸다. 비행선은 점점 속도를 내더니 쥐새끼 하나 찾아볼 수 없는 황무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 프로젝트 연구단지 외곽으로 날아갔다. 무슨 일을 하고 계시나요? 보안 때문에 밝힐 수 없습니까? 오렘이 물었다. 정보기관에서 일하고 있어.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연방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지. 아, 그래요. 오렘이 눈썹을 치켜뜨며 말했다. 이 지역에 적이라도 잠입했나요? 사실은 당신을 만나러 왔소. 오렘은 당황했다. 피터스가 한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도무지 짐작가는 데가 없었다. 날 만나러요? 왜죠? 네 놈을 외계인 스파이로 체포하러 온 거야. 그래서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야 했던 거지. 넬슨, 이놈을 체포하게. 넬슨이 오렘의 가슴에 총을 들이댔다. 침착한 적이 있다가 갑자기 보물처럼 터져나오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운지 넬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창백한 얼굴이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더니 다시 내뿜었다. 지금 당장 사살하는 게 어떨까요? 넬슨이 피터슨에게 속삭였다. 지금 당장 죽여야 합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오렘은 친구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공포에 질린 딱딱한 표정으로 계속 오렘을 노려보았다. 오렘은 정신이 아찔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핑핑 도는 느낌이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렘이 중얼거렸다. 그 순간 비행선이 지상을 박차고 솟구쳐 우주 공간을 향해 날아올랐다. 프로젝트 연구단지가 점점 작아지더니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렘은 입을 다물었다. 잠깐만 기다리게. 먼저 이 녀석에게 물어볼 게 몇 가지 있네. 피터스가 말했다. 스펜스 오렘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모두들 한시름 놓게 된 셈이죠. 피터스가 비디오 스크린을 향해 말했다. 스크린에는 정보부장의 얼굴이 나와 있었다. 별 문제는 없었나? 없었습니다. 놈은 별다른 의심 없이 비행선에 올라타더군요. 제가 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 보호 거품막 바로 안쪽에 있습니다. 곧 빠져나갈 참입니다. 현재 최고 속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순간을 넘겼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행선에 설치한 266 엔진이 제대로 작동해서 다행입니다. 그 순간 만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그 녀석을 좀 보고 싶네. 정보부장이 무릎에 손을 올린 채 멍하니 앞만 쳐다보고 있던 오렘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바로 이놈이었군. 정보부장은 한동안 계속 오렘을 쳐다보았다.
오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정보부장이 피터스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이제 됐네. 정보부장은 역겹다는 듯 얼굴에 약간 찡그렸다. 자네들 정말 큰일을 해냈어. 본부에선 자네들 훈장을 상신할 생각이라네. 아닙니다. 맡은 바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피터스가 말했다. 위험하지는 않겠나? 폭발할 가능성이 여전히. 물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장으로 된 암호를 말할 경우에만 폭탄이 터진다고 했거든요. 그 정도 위험이야 감수해야죠. 자네들이 가는 중이라고 달기지에 알려놓겠네. 피터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희는 기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할 작정입니다. 달기지가 위기에 처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하게나. 정보부장은 오렘을 다시 흘끗 쳐다보았다. 잠시 후 비디오 스크린에서 그의 모습이 사라졌다. 오렘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행선은 이미 보호 거품막을 벗어나 계속 속도를 올리며 날아가는 중이었다. 피터스는 서두르고 있었다. 제트 엔진이 제대로 가동되었는지 바닥이 부르르 떨려왔다. 그들은 오렘이 당장이라도 폭발할까 두려워 정신없이 서둘렀던 것이다. 오렘의 옆에 앉아있던 넬슨이 불안한 듯 몸을 뒤척였다. 지금 당장 해치우시죠. 이놈을 지금 해치울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요. 넬슨이 말했다. 진정하게 잠시 조종 좀 해주게나. 이 녀석과 할 얘기가 있어. 피터스는 오렘의 옆자리에 앉으며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러더니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의 팔과 뺨 이곳저곳을 매만졌다. 오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메리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만 있다면. 그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그는 비행선을 이리저리 둘러보았다. 어떻게 한다. 비디오 스크린으로. 넬슨이 손에 총을 든 채 조종관 앞에 앉아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꼼짝없이 함정에 빠진 것이다. 하필이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내 말 잘 들어. 너에게 몇 가지 묻겠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겠지? 우리는 달로 가고 있어. 1시간 안에 달에 착륙하게 될 거다. 착륙한 다음에 곧바로 널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는 팀에게 넘길 거야. 그러면 넌 곧 파괴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나? 피터스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앞으로 2시간 안에 네 몸은 완전히 산상조각 나서 달 표면에 뿌려질 거다. 뼈 한 조각 남지 않을걸. 오렘은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무슨 일인지 말이라도. 좋아, 말해주지. 피터스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틀 전 우리는 외계 우주선 한 척이 보호 거품막을 뚫고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았지. 그 우주선에서 인간처럼 생긴 스파이 로봇이 내렸어. 로봇은 어떤 인물을 제거한 다음 그 사람 행세를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야. 피터스는 침착하게 오렘을 바라보았다. 로봇의 몸통 안에는 유효폭탄이 장착되어 있지. 우리 측 정보원은 그 폭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특별한 문장을 말할 경우 폭발할 것이라는 추측까지는 가능했어. 로봇은 지금 자기가 죽인 사람 행세를 하고 있지. 평소의 버릇, 직업, 사회생활까지 아무도 눈치 못하게 고스란히 흉내내면서. 오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로봇은 연구 프로젝트 중 한 분야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던 스펜스 오렘의 대역을 맡게 되었지. 그 프로젝트는 아주 중대한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폭탄이 프로젝트에 침투하게 되면 오렘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제가 바로 오렘입니다. 일단 로봇이 착륙한 뒤 오렘을 죽이고 나서 그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간단했겠지. 로봇이 비행선에서 내린 것은 8일 전이었고 오렘을 제거한 것은 지난 주말쯤이었을 거야. 오렘이 언덕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겠지. 하지만 전 진짜 오렘입니다. 그는 조종관 앞에 앉아있는 넬슨 쪽으로 돌아섰다. 자네 날 모르겠나?
우리 20년 지기였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대학에 입학했는지 기억나지? 오렘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와 난 대학을 함께 다녔어. 게다가 같은 방을 쓰기까지 했지 않나. 오렘이 넬슨을 향해 다가갔다. 다가오지 마. 넬슨이 소리를 질렀다. 내 말 들어봐. 2학년 때 기억하나? 그 여자애 기억나지? 이름이 뭐였더라? 오렘은 땀에 젖은 이마를 문질렀다. 검은 머리 여자애 말이야. 테드네 가게에서 함께 만나곤 했잖아. 그만둬. 넬슨이 미친 듯이 총을 흔들어댔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네 놈이 내 친구를 죽였어. 오렘은 넬슨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틀렸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로봇은 내 근처에 오지도 못했어. 뭔가 잘못된 거야. 우주선이 추락했을지도 모르지 않나. 오렘은 피터스를 향해 돌아섰다. 제가 바로 오렘이에요. 로봇으로 바꿔치기 된 게 아니라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저는 스펜스 오렘이에요. 그는 자신의 몸을 이곳저곳 더듬었다. 증명할 길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구로 데려가 주세요. X선 촬영이나 신경검사 뭐 그런 걸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추락하는 우주선을 찾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피터슨도 넬슨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제가 바로 오렘이라니까요. 전 알 수 있다고요. 지금으로선 증명할 길이 없지만요. 그가 다시 말했다. 피터스가 대답했다. 로봇은 자신이 진짜 스펜스 오렘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라.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스펜스 오렘이 되는 거지. 인공기억 시스템과 가짜 추억을 부여받은 거야. 오렘처럼 생기고 오렘의 기억과 생각과 관심 분야와 직업을 고스란히 전해받은 셈이지.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어. 로봇 몸에는 유폭탄이 장치되어 있지. 어떤 문장이 방아쇠가 되어 폭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셈이야. 피터스가 뒤로 약간 물러섰다. 바로 그것이 유일한 차이점이지. 우리가 네 놈을 달로 끌고 가는 이유도 다 거기에 있는 거야. 대기 중인 팀이 네 몸을 분해해서 폭탄을 제거할 거야. 물론 그러다 폭발할 수도 있겠지만 달에서라면 별 문제 없지. 오렘은 천천히 앉았다. 이제 곧 도착합니다. 넬슨이 말했다. 비행선이 천천히 착륙하는 동안 오렘은 등을 기대고 앉아 미친 듯이 이리저리 궁리했다. 비행선 밑으로 폐허 같은 곰보투성이 달 표면이 펼쳐져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목숨을 건질 수 있을까? 착륙 준비 완료. 피터스가 말했다. 이제 몇 분만 지나면 그는 죽은 목숨이었다. 아래쪽으로 건물처럼 보이는 작은 점이 눈에 띄었다. 그 건물 안에는 오렘을 갈기갈기 해체할 제거반이 대기 중일 것이다. 그들은 오렘의 몸통을 가르고 팔다리를 떼내어 완전히 해체할 것이다. 그러다 폭탄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깜짝 놀라겠지. 그러나 때는 이미 늦고 말이라. 오렘은 내부를 둘러보았다. 넬슨은 여전히 총을 쥐고 있었다.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다. 의사에게 달려가 검사라도 받을 수 있다면 그 수밖에는 없다. 메리가 도와줄 수 있으리라. 그는 정신없이 머리를 짜냈다. 이제 몇 분 남지 않았다. 단지 몇 분밖에. 메리에게 연락을 취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식으로든 말을 전할 수만 있다면. 조심하게, 피터스가 말했다. 비행선은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마침내 거친 달 표면에 닿았다. 그러고는 정적이 흘렀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오렘이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스펜서 오렘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의사를 불러줘요. 의사를 이리 데려오면. 저기 있습니다. 제거반이 오고 있어요. 넬슨이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는 불안한 듯 오렘을 흘끗 쳐다보았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제거반이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린 떠날 거야. 잠시 후면 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세. 피터스는 압력복을 착용했다. 그리고 넬슨에게서 총을 받아들었다. 이번에는 내가 감시하겠네. 넬슨은 겁에 질린 듯 서두르며 압력복을 입었다. 이놈은 어떻게 하죠? 압력복이 필요할까요?
넬슨이 오렘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니야. 로봇에게는 산소가 필요 없지 않나. 대원들은 비행선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다. 그들은 비행선 근처에서 멈춰선 채로 기다렸다. 피터스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리 와. 피터스가 손을 흔들자 부풀어 오른 압력복을 입은 괴상한 모습의 대원들이 뻣뻣한 걸음걸이로 비틀대며 다가왔다. 문을 열면 전 죽어요. 이건 살인행위라고요. 오렘이 말했다. 문을 열겠습니다. 넬슨이 말을 하고는 손잡이 쪽으로 손을 뻗었다. 오렘은 넬슨이 금속으로 된 손잡이를 꽉 잡는 모습을 보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면 비행선 안에 공기가 빠져나갈 것이다. 그가 죽고 나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전시가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단지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들 겁에 질려 있었다. 모두들 집단적인 공포 때문에 기꺼이 개인을 희생시키려 드는 것이었다. 로봇인지 아닌지 검사받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렘은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오렘은 넬슨을 쳐다보았다. 넬슨은 그의 오랜 친구였다. 두 사람은 학교도 함께 다녔다. 넬슨은 오렘이 결혼할 때 들러리까지 서주었다. 그런데 그런 넬슨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다. 물론 넬슨 탓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모두 시대 탓이다. 베스트가 창궐하던 시대에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났었다. 몸에 반점 하나라도 나타나면 패스트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만으로 망설임 없이 사람들을 죽였던 것이다. 위험에 처한 시대는 늘 있어온 일이었다.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는 살아야 했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죽기는 너무 억울했다. 오렘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다. 어떻게 해야 하지? 무슨 길이 있을 텐데.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열겠습니다. 넬슨이 말했다. 당신들이 맞았어. 그때 오렘이 말했다. 냉정한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궁지에 몰리니 오히려 힘이 솟는 느낌이었다. 나에겐 공기가 필요 없어. 그러니 문을 열어. 넬슨과 피터스가 동작을 멈추고 놀란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계속해. 문을 열라고. 그래봐야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오렘은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말했다. 당신들 얼마나 빨리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아? 달아나다니. 앞으로 15초 남았다. 옷 속에서 그는 손가락을 비틀고는 팔이 빳빳해지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 긴장을 풀면서 슬쩍 미소 지었다. 암호문이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말은 틀렸어. 바로 그 점이 당신들의 실수였지. 이제 14초 남았다. 두 사람은 충격을 받았는지 압력복을 입은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곧 필사적으로 문을 열었다. 공기가 진공 속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피터스와 넬슨은 비행선 밖으로 뛰쳐나갔다. 오렘은 재빨리 문을 잡아당겨 닫았다. 자동 기압 조절 시스템이 시끄럽게 칙칙거리며 공기를 다시 채웠다. 오렘은 몸을 부르르 떨며 한숨을 내쉬었다. 1초만 늦었더라도. 창문 밖에서 두 사람이 제거반과 합류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산계에서 사방으로 달아났다. 그리고 모두들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오렘은 조종석에 앉은 다음 다이얼을 적절한 위치로 바꿔놓았다. 비행선이 공중으로 떠오르자 땅바닥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입을 딱 벌린 채 올려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미안하지만 난 지구로 꼭 돌아가야 해요. 오렘이 중얼거렸다. 그는 비행선을 왔던 길로 다시 돌렸다. 밤이었다. 비행선 주변에서 귀뚜라미들이 서늘한 어둠을 깨며 울어대고 있었다. 오렘은 비디오 스크린 쪽으로 몸을 구부렸다. 서서히 화상이 나타났다. 별 어려움 없이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메리, 오렘이 말했다.
그녀가 오렘을 보더니 소리를 질렀다. 스펜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지금은 말할 수 없어. 들어봐. 시간이 별로 없어. 그들이 언제 통화를 끊어버릴지 몰라. 프로젝트 연구소로 가서 챔벌레인 박사를 찾아. 만일 박사가 없으면 아무 의사라도 상관없어. 박사를 집으로 모셔와서 날 기다리라고 해. 그리고 장비들도 가져오게 해. X선 촬영기, 투시경 할 거 없이 모두 다.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해. 서둘러. 1시간 내로 준비를 모두 마쳐야 한다고. 오렘은 스크린 모니터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별일 없지. 당신 지금 혼자야? 혼자라니요? 옆에 누가 있는 건 아니지. 혹시 넬슨이나 다른 사람에게 연락 온 것 있었어? 아니요, 스펜스.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됐어. 1시간 안으로 집에 갈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챔벌레인 박사를 불러. 당신이 몹시 아프다고 하면 될 거야. 오렘은 통신을 끝낸 다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그는 비행선에서 나와 어둠 속으로 발길을 옮겼다. 집까지는 반마일 정도의 거리였다. 그는 걷기 시작했다. 창문으로 독소등 불빛이 흘러나왔다. 오렘은 담장 곁에 쭈그리고 앉아 집 안을 살펴보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는 별빛에 시계를 비춰보았다. 1시간이 거의 지났다. 거리를 따라 비행선이 한 대 다가왔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다. 오렘은 집안을 들여다보았다. 의사가 도착해 있어야 할 텐데, 메리와 함께 날 기다리고 있어야 할 텐데. 그때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메리가 집에서 떠날 수 있었을까? 놈들이 중간에서 그녀를 가로챘을지도 몰라. 그렇다면 지금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셈이었다. 하지만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의사의 검사 기록과 사진, 그리고 소견서만 있다면 기회는 있는 셈이다.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기회가. 검사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검사를 받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인간임을 증명하려면 그 길밖에 없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집안에 있었다. 챔벌레인 박사는 존경받는 인물로 프로젝트 연구팀의 담당 의사이기도 했다. 자신의 말 한마디가 큰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박사도 잘 알고 있으리라. 박사라면 검진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의 히스테리와 광기를 가라앉힐 수 있으리라. 광기,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천천히 여유를 두고 움직였더라면. 그러나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죽어야 했다. 그것도 당장.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재판이나 검사 한번 받지 못한 채. 그저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그가 인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간단한 검사마저 해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위험하다는 생각밖에 하지 못했다. 위험하다는 사실만이 중요할 뿐 다른 일들은 모두 무시된 것이다. 오렘은 일어서서 집 쪽으로 걸어가 현관까지 갔다. 문 앞에서 그는 귀를 기울이며 가만히 서 있었다. 여전히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너무 조용했다. 오렘은 꼼짝도 하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왜일까? 집은 작았다. 몇 미터 앞에 문 뒤쪽에 메리와 챔벌레인 박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아무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여닫았던 문이었다. 그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곧 손을 떼고 대신 벨을 눌렀다. 집안 어디에선가 벨소리가 되울려왔다. 오렘은 미소를 지었다. 인기척이 났기 때문이다. 메리가 문을 열었다. 메리의 얼굴을 본 순간 그는 바로 상황을 파악했다. 오렘은 재빨리 덤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보안 요원이 메리를 옆으로 밀치면서 총을 쏘아댔다. 덤불이 벅벅 옆으로 튀었다.
오렘은 집 옆쪽으로 기어갔다. 그리고 벌떡 일어선 다음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렸다. 수색등이 켜지더니 그의 주위를 여기저기 비추었다. 오렘은 도로를 건넌 다음 울타리를 기어 올랐다. 울타리에서 뛰어내려서 다른 집 뒷뜰을 지나 달렸다. 뒤쪽에서는 보안 요원들이 뭐라고 서로 소리를 질러대며 쫓아오고 있었다. 그는 숨을 헐떡거렸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메리의 얼굴. 그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다. 굳게 담은 입술과 겁에 질린 눈. 배를 누르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갔더라면 그들은 통신을 도청했던 것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메리도 오렘이 로봇이라고 믿게 된 것 같았다. 오렘은 계속 뛰었다. 요원들을 따돌리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은 뜀박질에는 영 서툴렀다. 그는 언덕을 기어올라 반대쪽으로 내려갔다. 잠시 후에는 비행선으로 되돌아갈 수 있으리라. 하지만 이번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는 천천히 걷다가 이윽고 멈춰섰다. 텅 빈 하늘을 배경으로 그가 세워둔 비행선의 윤곽이 눈에 들어왔다. 주거지역은 언덕 뒤쪽에 있었다. 그는 주거지역과 황야의 경계지역에 와 있는 셈이었다. 거기서부터 숲과 황무지가 시작되었다. 그는 텅 빈 들판을 지나 숲으로 들어섰다. 그가 다가가자 비행선의 문이 열렸다. 비행선에서 새나오는 불빛을 등에 받으며 피터스가 걸어 나왔다. 그는 육중한 보리스 총을 들고 있었다. 오렘은 온몸이 굳은 듯 멈춰섰다. 피터스는 오렘이 서 있는 곳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어둠 속을 향해 입을 열었다. 네가 거기 있는 걸 알고 있어. 이리 나와, 오렘. 넌 보안 요원들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오렘은 꼼짝하지 않았다. 내 말 잘 들어. 넌 곧 붙잡히게 되어 있어. 아직도 자신이 로봇이라고 믿지 않는가 본데 전화를 도청했더니 넌 아직도 인공기억으로 만들어진 환상에 사로잡혀 있더군. 하지만 네 놈은 로봇이야. 게다가 가슴 속에는 폭탄이 들어있어. 언제 너나 다른 누군가가 아무 문을 말하게 될지 모르지. 그러면 폭탄이 터져서 몇 마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하게 돼. 프로젝트 연구소, 메리,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죽고 말겠지. 내 말 알아듣겠나? 오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듣기만 했다. 요원들이 숲속을 수색하며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오지 않으면 직접 잡으러 가겠다. 네가 잡히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야. 이제 네 놈을 달기지로 끌고 가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아. 눈에 띄는 대로 사살할 테다. 물론 폭탄이 터질 위험은 감수할 수밖에 없겠지. 나는 현재 소집 가능한 모든 요원들을 이 지역에 투입했어. 전 지역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지. 도망갈 곳은 아무 데도 없어. 이 숲 주변에도 무장한 군인들이 쫙 깔렸어. 6시간이면 수색 작업이 끝날걸. 오렘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피터스는 여전히 떠들어대고 있었다. 오렘을 목격한 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사실 주변은 너무 어두웠다. 하지만 피터스의 말이 옳았다. 도망갈 곳이 아무데도 없었다. 그는 지금 주거지역 뒤편에 위치한 숲이 시작되는 경계지역에 있었다. 잠시 몸을 숨길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잡히고 말 것이 분명했다. 정말 시간 문제일 따름이었다. 오렘은 조용히 숲속으로 걸어갔다. 이 지역은 지금 샅샅이 수색되고 있을 것이다. 포위망은 계속 좁혀지고 그는 점점 더 좁은 공간으로 몰리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는 탈출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비행선마저 빼앗겼다. 집에도 사람들이 와 있을 것이다. 아내도 있겠지. 의심 없이 진짜 오렘은 살해되었다고 믿으면서 그는 주먹을 꽉 움켜쥐었다. 어딘가에 외계인이 추락한 바늘 우주선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봇의 잔해도 있으리라. 근처 어디에선가 우주선이 추락하여 산산조각 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는 로봇이 있겠지. 파괴된 채로. 아슬하게나마 희망이 보였다. 로봇의 잔해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들에게 추락한 우주선을 보여줄 수 있다면, 로봇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지만 어디일까?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는 생각에 잠긴 채 계속 걸었다.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겠지. 우주선은 프로젝트 연구소 근처에 착륙하려 했을지도 몰라. 그래야 로봇이 걸어서 연구소까지 갈 수 있었을 테니까. 그는 언덕 위로 올라가 주변을 살펴보았다. 추락했다면 불이 났을 텐데.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을 어디선가 읽거나 들은 적이 있었나? 근처 어디일 텐데. 걸어갈 만한 거리일 거야. 황량한 곳이겠지.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외딴 곳일 거야. 갑자기 오렘은 미소를 지었다. 추락했다면 불이 났을 테지. 그래, 서툰 숲이었어. 그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아침이 밝아왔다. 부러진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쳐 개간지 기슭을 기어오르는 오렘의 등을 비추었다. 그는 가끔씩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다. 오렘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발 아래쪽 개간지 건너편에 한때는 서툰 숲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숫더미가 된 나무들 사이로 우주선의 잔해가 누워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주선은 햇살을 받아 어두운 빛깔로 약간 빛나기까지 했다. 잔해를 찾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다. 서툰 숲은 손바닥처럼 잘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등산을 왔기 때문이었다. 잔해가 어디쯤 있을지 이미 알고 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서툰 숲에는 불쑥 예고도 없이 솟아오른 봉우리가 하나 있었던 것이다. 숲의 지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우주선이 착륙하려다가 영락없이 충돌하기 십상인 그런 곳이었다. 그는 털썩 주저앉은 채 우주선의 잔해를 내려다보았다. 오렘이 벌떡 일어났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낮은 목소리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긴장이 되었다. 누가 그를 가장 먼저 보느냐에 목숨이 달린 셈이었다. 넬슨이라면 가망이 없으리라. 그대로 쏴버리겠지. 사람들이 우주선을 보기도 전에 죽고 말겠지. 하지만 잠깐만 기다리라고 소리 지를 시간만이라도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였다. 사람들이 우주선을 보기만 한다면 그는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로 쏴버린다면. 검게 탄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소리를 냈다. 누군가가 두리번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오렘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불과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인생의 마지막 몇 초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눈가에 손을 대고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피터스였다. 피터스 씨. 오렘이 팔을 흔들었다. 피터스가 총을 들어 겨냥했다. 쏘지 마세요.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잠깐 기다려요. 내 뒤를 봐요. 개간지 건너편을요. 놈을 찾았다. 피터스가 소리쳤다. 오렘 주위의 숲에서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쏘지 말아요. 내 뒤쪽을 보세요. 바늘 우주선이 있어요. 외계인의 우주선이라고요. 보세요. 피터스는 망설였다. 총구가 끄덕거렸다. 오렘은 급히 말을 계속했다. 저 밑에 있어요. 여기서 찾을 줄 알았죠. 불에 탄 숲속에서. 이제 내 말을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우주선 안에서 로봇의 잔해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아래쪽에 뭔가 있습니다.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쏴버려. 누군가가 소리쳤다. 넬슨이었다. 기다려. 피터스가 재빨리 돌아보며 말했다. 지휘자는 나다. 아무도 발포하지 마. 그의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쏴버려요. 그놈이 오렘을 죽였어요. 언제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폭탄이 터지면. 입 닥쳐. 피터스가 비탈 쪽으로 다가가더니 밑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손짓으로 부하 2명을 불렀다. 아래에 내려가서 저게 뭔지 확인해보게. 그들은 비탈을 뛰어내려가 개간지를 건넌 다음 몸을 굽히고 우주선의 잔해를 들춰보았다. 어때? 피터스가 소리쳤다. 오렘은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약간 지었다. 틀림없이 있을 거야. 직접 살펴볼 시간은 없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거야. 그때 갑자기
그는 의심에 사로잡혔다. 만일 로봇이 추락한 다음에도 완전히 부서지지 않는 바람에 우주선에서 벗어났다면 어쩌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다면,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지? 오렘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이마에 땀방울이 솟았다. 넬슨은 여전히 험악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놈을 죽여야 해요. 우리가 당하기 전에. 넬슨이 말했다. 두 요원이 몸을 일으킨다. 뭘 좀 찾았나? 피터스가 말했다. 그는 총을 꽉 잡고 있었다. 거기 뭐가 있나? 예, 뭐라고 할까요? 바늘 우주선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옆에 뭔가 있는데요. 내가 직접 살펴보겠다. 피터스가 오렘의 곁을 지나 걸어갔다. 오렘은 그가 언덕을 내려가 요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도 피터스를 따라 내려갔다. 시체처럼 보이는데 이것 좀 봐. 피터스가 말했다. 오렘도 사람들을 따라 다가갔다. 그들은 둥글게 모여 서서 발밑을 내려다보았다. 바닥에는 이상한 형태로 구부러지고 비틀린 기괴한 몸체가 놓여 있었다. 너무나도 괴상하게 구부러진 데다가 발다리마저 사방으로 뻗어 있다는 것만 빼고는 인간의 몸처럼 보였다. 입은 벌어져 있었고 눈은 희번뜩거리며 부릅뜬 모습이었다. 망가진 기계 같은 몰골이군. 피터스가 중얼거렸다. 오렘이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아셨죠? 피터스가 그를 쳐다보았다. 믿기지 않는군. 지금껏 자네 말을 고지 듣지 않았다니. 로봇은 제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오렘이 말했다. 그는 담배를 꺼내 물고 불을 붙였다. 우주선이 추락했을 때 부서졌던 거죠. 모두들 전쟁 때문에 바빠서 인적도 없는 숲에서 왜 갑자기 산불이 났는지 생각도 못했던 겁니다. 이젠 아셨겠지만요. 오렘은 요원들을 바라보며 선체로 계속 담배를 피웠다. 그들은 기괴한 모습의 자네를 우주선에서 끌어내고 있는 중이었다. 몸통은 뻣뻣했고 발다리도 완전히 경직되어 있었다. 이제는 폭탄을 찾을 수 있겠군요. 오렘이 말했다. 요원들은 로봇의 몸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피터스가 몸을 구부리고 바라보았다. 이쪽 구석에 있는 것 같군. 피터스가 손을 뻗어 몸통을 만졌다. 가슴 부위가 헤쳐져 있었다. 찢긴 틈새 안에서 금속처럼 보이는 무엇인가가 반짝거렸다. 사람들은 침묵에 쌓인 채 금속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이놈이 살아있었다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었어. 저기 보이는 금속 물체 말이야. 피터스가 말했다. 모두들 가만히 보기만 했다. 우리가 자네에게 큰 실수를 저지른 셈이군. 피터스가 오렘에게 말했다. 자네에겐 악몽이나 마찬가지였을 걸세. 행여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피터스는 말꼬리를 흐렸다. 오렘은 담배를 껐다. 로봇이 근처에도 온 적이 없다는 걸 저야 잘 알고 있었지만 도저히 증명할 길이 없었어요. 때로는 뭔가를 금방 증명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 법이죠. 바로 그게 큰 문제였습니다. 제가 오렘이라는 것을 보여줄 방법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휴가라도 가는 게 어떻겠나. 한 달 정도 휴가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긴장을 풀고 푹 쉬게나. 피터스가 말했다. 지금으로선 집에 가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오렘이 대답했다. 그럼 그러게 마음대로 하게나. 넬슨은 로봇의 자네 곁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가슴 속에 보이는 금속을 향해 손을 뻗었다. 만지지 마. 오렘이 말했다. 아직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 나중에 제거반이 처리할 때까지 그냥 두는 게 좋겠어. 넬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갑자기 그가 손을 가슴 속으로 넣더니 금속 물체를 잡았다. 그러고는 잡아당겼다. 뭐 하는 거야? 오렘이 소리쳤다. 넬슨이 일어섰다. 손에는 금속 물체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이 공포로 창백하게 질렸다. 그것은 금속 칼이었다. 외계인의 바늘 칼이었다. 온통 피투성이었다.
이것으로 오렘을 죽였던 거야. 넬슨이 꺼져드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 칼로 내 친구를 죽인 거라고. 그는 오렘을 바라보았다. 네 놈이 이 칼로 오렘을 죽인 다음 우주선 옆에 버려둔 거야. 오렘은 몸이 떨려왔다. 이빨마저 딱딱 부딪혔다. 그가 칼과 시체를 번갈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것은 오렘일 리가 없어. 오렘이 중얼거렸다. 마음이 어지러웠다. 모든 것이 빙빙 도는 느낌이었다. 그렇다면 내가 틀렸다는 말인가? 그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하지만 만약 저것이 오렘이라면, 그렇다면 내가 바로... 오렘은 말을 끝마치지 못했다. 그 첫마디 말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이다. 폭발은 알파 센타우리에서도 충분히 볼 수 있을 정도였다.